안녕하세요. 여행항공 실무 강의를 맡게 되는 조용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도 수업이 그 전산망이 복구가 제대로 안 됐어가지고 조금 저기 했었는데, 이번엔 또 태풍이 또 여러분들하고 만남을 갖다가 좀 가로막네요. 자, 저번 시간에 좀 못한 이야기들을 좀 섞어서 같이 이번 시간에도 좀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여행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다뤄야 될 거는 여행업의 어떤 개요입니다. 개요. 전반적인 여행업의 어떤 개요를 우리가 다루게 될 거고요.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개요를 밑에서 이거는 여행업의 어떤 기능 특성, 역할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업은 도대체 뭐냐, 어떻게 출현을 하였느냐, 여행업이 왜 나타났지? 뭐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여행업이 갖고 있는 어떤 기능, 그 다음에 어떤 특징들이 있겠죠. 그 기능에서 좀 발달된다라면 우리 여행업의 역할, 이놈의 여행업의 역할은 도대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전반적으로 그런 걸 살펴보면서 이제 최근에 우리가 OTA라 그러죠. OTA 개념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면서 OTA의 어떤 특성까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행업에 의해서 여행 산업을 갖다가 우리가 여행 산업, 관광 산업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하게 되는데, 여행 산업이란 여행업을 비롯해서 교통, 숙박, 음식,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려면은 교통도 필요하고 잠도 자야 되고 또 먹거리도 있어야겠죠. 이런 것을 비롯해서 각종 그 위락 시설을 제공해주는 그런 기업과 시설을 갖다가 총칭하는 것을 모두 다 여행 산업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행업을 비롯해서. 그러면 여행업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가? 여행업은 우리나라의 그 관광진흥법에 보게 되면 진흥법 제3조에 그다음에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 그렇죠? 여행자, 운송시설, 숙박시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위락이라고 했잖아.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해서예요. 즉 여행자나 이러한 시설을 하는 그 시설의 경영자를 위해서 어떤 이용의 알선이나 계약의 대리로 대신 해주는 여행에 대해서 안내도 해주고 편의를 제공하는 업이라고 칭하고 있다. 어디에? 관광진흥법 제3조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면 좋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여행자와 이러한 시설들, 부수되는 모든 시설들을 운영하는 경영자,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알선을 해주고 계약을 대신해주고 거기다 안내도 해주고 그거에 따른 어떤 편의도 제공하는 업을 갖다가 우리는 여행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행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행업은 그렇게 해서 이 시설하는 사람 경영자, 이거를 우리가 프린서펄이라 그래. 하나의 여행의 소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행을 이루는 소재예요. 그리고 잠을 자는 거, 기차, 비행기, 버스, 식당, 이런 게 다 소재예요. 여행의 하나의 소재잖아요. 하나의 여행 상품이라고 하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소재들이죠. 그런 걸 우리가 프린서펄이라는 말로 부른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여행업을 갖다가 알선을 해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행자에게, 관광객에게 경영자가 있는, 즉 어떤 시설들을 운영하는 관련 산업자,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서로 소개를 해주고 거기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를 갖다가 우리가 받는 업을 갖다가 우리는 여행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행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 수수료를 받게 돼 있다. 그래서 관광객 여행 사용권을 판매를 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업이다. 즉 뭐냐면 이 관련 업체, 즉 여기에 보게 되면 운송시설, 숙박시설, 기타 여기들은 그런 시설을 갖다가 소개를 해줬으면, 여기서는 내 물건을 팔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표시로 수수료를 제공을 하겠죠. 즉 예를 들자면 비행기를 팔고, 비행기 좌석을 팔고, 호텔 객실을 팔고,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주게 된다라고 봅니다. 하나의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게 수수료를 제공을 받게 된다. 그리고 또한 여행자에게도 어떠한 편의, 여행자가 원하는 여행 상품, 그 여행 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소재들을 갖다 소개를 해주고 그걸 갖다가 여행자에게 어떻게 소개를 해줬으니까 당연히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렇게 수수료를 받는 업이 여행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죠. 또 하나는 관계관 사업자의 사용권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사용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용권. 자,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돈을 가지고 어떤 재화를 가지고 물건을 삽니다. 핸드폰을 샀어요. 그럼 그 핸드폰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콘도를 샀어요. 객실, 여행 상품을 위해서 호텔을 자잖아요.
호텔도 사용하고 그래서 그 호텔 산 거 아니죠? 그 객실 산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한 거죠. 어떤 기간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즉 사용권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여행자는 그 사용권을 사는 거고, 그렇죠? 소유권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소유권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관광 관련 사업자, 즉 비행기 좌석도 마찬가지죠. 비행기 좌석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비행기 좌석을 그 시간대에 맞춰서 시작과 끝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어떻게 사용권을 여러분이 구매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용권을 구매한다. 그래서 그 사용권을 여행사가 여행업을 하는 사람이 그걸 판매한다. 누구한테? 여행자에게. 그래서 거기 또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것을 표시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비자들이 물건을 산다, 상품을 산다, 이럴 때 소유권을 사요. 거의 다. 그렇지만 관광에 관련된 것들, 특히 호텔이라든가 버스라든가 혹은 비행기, 철도 이런 기차 다 뭐예요? 사용권이죠. 사용권을 산다라고. 그래서 여행사는 그런 사용권을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대행으로 판매를 하고 대신 거기서 수수료를 받는 업이 바로 여행업이다라고 보시면.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여행업이 뭐냐라는 걸 여행자와 어떤 시설들, 여행에 관련된 시설들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 경영자를 위해서 서로 소개해서 알선을 해주고, 그래서 여행자와 그 운영자를 갖다가 애들한테 어떤 수수료를 받아서 행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업이다라고 하는 거 보시는 것이 여행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여행사는 왜 출연을 했느냐? 여행사의 또 출연 이유도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겠죠. 어떤 개념만을 잡는 게 아니라 여행사의 출연도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는 어떤 관광이라고 하는 현상, 이 관광이라는 데는 세 가지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해요. 특히 이 세 가지 요소 뭐가 필요해요? 맨 먼저 여행인데 우리가 관광 이런 표현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뭐가 첫 번째로 나와야 되겠죠? 뭐가 있어야 될까? 당연하죠. 주체가 뭐야? 관광객. 우리가 뭐 여행자 이런 거죠. 관광객이 있어야지 여행이란 말이 이루고 관광이란 말이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관광객이 즐기려고 하는, 구매하려고 하는 뭐가 객체가 필요한 거. 객체, 대상, 대상이 필요한 게 대상이. 즉 이거는 호텔이 될 수도 있겠죠. 호텔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호텔이 될 수도 있고, 기차 같은 교통시설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식당 먹는 거가 될 수도 있고, 볼거리들이 관광 자원들, 볼거리들이 또 이런 것들, 이런 것이 관광객이죠. 즉 여행자가 있어야 되고 그 여행자가 즐기는 어떤 위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객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둘을 갖다가 뭐 해주는 거? 연결해주는 매체도 또 필요하다라는 거죠. 연결이라는 건 되게 많아요. 직접 그것을 서로 만나게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단순히 소개, 이러이러하게 있는 정보 이런 것들 알려주는, 그래서 알선을 해주는 그것이 바로 매체 역할을 하는 거죠. 주체와 객체를 연결시키는 매체가 필요하다. 이때 매체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이렇게 소개도 해주고 정보를 해주고 정보를 안내해주고 알선도 해주는 게 누구다? 조금 전에 우리가 알았죠. 여행사다. 즉 이렇게 생겨났다라는 거죠. 즉 처음에는 여행사는 이렇게 생겨났는데 우리가 딱 내릴 수가 있지만, 여행사가 그럼 진짜 역사적 배경으로 언제 생겨났었나? 그냥 단순히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동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동이. 즉 관광 주체와 관광 객체를 갖다 연결을 해주는, 이걸 해주는 것이 여행사인데, 이 여행사가 나타났던 것이 뭐냐? 그때 대통령 게 산업혁명 시대 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왜? 산업혁명 때 뭐가 나타났기 때문에. 산업혁명은 뭐가 가장 큰 증기기관이랬죠. 증기기관. 그래서 기차가 나오고 자동화가 되고 공장이 돌아가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기차가 나왔다는 건 대량으로 사람이 이동할 수 있다. 그전에는 그냥 승용차 같은 거였죠. 마차, 우차도 좀 발전돼. 그건 사람이 몇 명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증기기관이 만들어져 열차가 만들어졌고, 결국은 대량 수송이 가능해졌다. 대량 수송이 가능해지니까는 여행객들이 대량으로 이동하는 일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최초의 여행사가 만들어졌던 게 누구예요? 토마스 쿡이었죠. 토마스 쿡. 코로나 직전에 2019년에 파산 선고가 됐었지만
다시 이제 다른 어떤 나라의 국가들의 자본으로 인해서 다시 토마스 쿡은 상호와 로고도 바꾸고 성화는 그대로 남겨 로고가 바뀌어서 다시 이제 새 출범을 하게 되었어요. 여튼 이렇게 대량으로 이동하는 매스 투어리즘, 대량 관광이 발생하고 나서 대량 관광이 발생하고 나서 나서기 시작하면서부터 여행사는 출연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관광객한테 관광지에 대한 정보도 주고,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이 계약도 대신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이런 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행객은 돈을 주고 여행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행사는 출연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우리는 여행사가 종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류. 일단 종류를 하게 되는데 이 정의를 내리면서 우리가 종류에 각각의 정의를 한번 봅시다.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 국내 여행업, 국외 여행업, 그다음에 종합 여행업이 있다. 국내 여행업은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딴 거 어렵게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 즉 대한민국 사람의 대한민국 관광을 시켜주는 것이 국내 여행업이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던 거. 두 번째는 뭐냐? 국내외 여행업, 즉 국외를 대상으로 혹은 국내를 대상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국내와 국외를 둘 다 여행을 시켜줄 수 있는 업이 있다. 이거는 자본금이 1,500만 원이고 이건 자본금이 3,000만 원이에요. 이거 띄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종합여행업이라고 한다. 이건 뭐냐면 국내 그리고 국외를 갖다가 내국인 혹은 외국인이 국내 들어오는 거, 내국인이 국내 들어오는 거, 다음에 국외, 왜 내국인이 국외 가는 거, 외국인이 국외 가는 거 둘 다 할 수 있는 업이 종합여행업이다. 이건 자본금이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다운됐어요. 최근에 코로나 직전에 어떤 뭐라 그럴까 진입 장벽을 다 낮춰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걸 바꿨어요. 어찌됐건 우리가 결론을 내리자면 여행업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눈다. 세 종류. 국내 여행업, 국내외 여행업, 종합 여행업 이 세 가지가 있고 각각의 정의를 내린다면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자본금은 1,500만 원이다. 1,5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국내외 여행업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외와 국내를 갖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내성돼서 국내와 국내외를 갖다 여행하는 거 자본금은 3천만 원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종합여행업은 국내와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즉 종합여행 모든 걸 다 한다. 이건 자본금이 5천만 원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여행업에 우리가 정의를 나눌 수가 있다. 세 가지 이렇게 나눠서 또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종류죠. 그래서 이 여행업이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요게 이제 보통 자격증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왔던 시험 자격증 시험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격증은 통역 자격증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통역, 관광 통역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 좀 살펴보고 가야 될 거. 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건데 랜드라고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랜드라고 짧게 랜드라고 표현을 하면 지상 수배업자. 말 그대로 랜드가 뭐예요? 땅, 육지죠. 이 땅, 육지. 그래서 지상 수배업자. 아까 얘기했듯이 국외 여행업, 국내외 여행업과 종합 여행업의 대상으로 거래처가 될 수가 있어요. 서로 연관돼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여행업이 해외 국내 사람들을 국외 사람들을 해외로 어떤 관광지로 여행지로 보낼 때 혹은 여행지로 보낼 때 거기에 내가 호텔을 갔다가 호텔도 예약을 하고 차량도 예약하고 가이드도 찾아야 되고 식당도 찾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태국 갔다가 치워요. 그러려면 나한테 이제 의뢰를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가야 될 태국 가는 비행기,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자야 되는 호텔, 여러분들이 먹어야 되는 식당,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가이드 통역해 줘야 되잖아요. 태국말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타야 되는 차량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즐겨야 되는 놀거리들, 또 볼거리들, 이거를 내가 다 수배하려면 이 국제적으로 해야 되는 게 너무 일이 많은 거. 더군다나 시차가 있으니까 제대로 저것도 안 돼. 그랬을 때 현지 지상, 나는 항공만 하고 랜드, 현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수배하고 요청하고 견적도 받아보고 알선을 하게 해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랜드 오퍼레이터, 지상 수배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어요. 내가 태국에 갈 때
혹은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 다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는 것이 이 지상수배업자다라고 보면서, 즉 이 지상수배업자는 항공을 뺀다. 항공을 뺀 나머지를 갖다가 수배하는 업을 갖다 우리가 지상수배업자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알겠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 소배업자, 이거 약간 뭐라 그랬어? 프린서펄이라 그랬죠. 프린서펄. 응? 소재, 여행의 소재를 제공하는 업자. 그래서 항공사, 호텔, 음식점, 렌터카, 쇼핑, 또 관광지 뭐 그런 거죠. 박물관이라는 거 다 그런 거예요. 여행 소배업자. 이것이 바로 여행 소비자가 질이 연결되는 것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왜? 요즘과 같이 나는 뭐가 필요해? 아, 호텔만 필요해. 아니야, 나는 렌트카만 필요해. 렌트카만 필요해. 그렇잖아요. 나는 항공만 필요해. 그럼 거기에 따라서 내가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둘이 연결이 되는 이런 1단계가 있고, 아니면 뭐 필요해? 아, 나 그냥 바로 여행 사람들 소비하는 소매업자하고 바로 여행사. 여러분들 쉽게 만나는 여행사가 바로 소매업자들이에요. B2C라고 하죠. 일명 B2C. 근데 도매업자라는 게 있어요. 도매업자는 뭐냐면 이 소재를 갖다가 찾아와 가지고 자기가 상품을 만들어서 소매업자한테 좀 팔아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순수 도매업자고, 이제 도매업자가 약간 변형을 해서 직접도 판다. 소비자한테 직접도 팔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여행 수배업자, 그러니까 즉 소매업자가 이 소재를 갖다가 수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소재를 갖다가 써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복잡하고 일이 많은가, 사람 손은 딸리고 나는 판매만 하고 싶어. 소비업자의 특징은 뭐예요? 판매만 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판매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이 수배업자한테 그거를 맡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응? 수배업자한테 이 소매업자가 그걸 갖다 바로 랜드오프. 나는 여행 소매업자는 항공만 하고 나는 항공만 할 거야. 항공만 하고 나는 판매 영업만 할 거야. 나는 항공하고 판매 영업만 한다라면 나머지들은 랜드 오퍼레이터, 즉 여행 수배업자 맡긴다. 이런 경우가 있죠. 여행 도매업자는 보통 소재를 갖다 직접 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수배업자한테도 맡기기도 한다. 그게 좀 더 효율적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행 도매업자는 수배업자, 소위에서 여행 수매업자하고 이런 소재를 갖다가 상품을 만들어서 소매업자나 한테 판매를 하거나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한다. 이거와 이거의 가격은 동일하게 가면 되고, 다음에 소매업자가 팔면 여기서는 10원 벌면 소매업자한테 한 7원, 8원 정도 수수료를 또 준다라고 보죠. 이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국의 여행자 협회 또 정의를, 조금 전까지 우리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여행업을 세 종류로 나눠서 이렇게 정의를 우리가 내려봤죠. 어떤 개념을 갖다 우리가 살펴봤고요. 미국의 이제 여행업체에서 정의를 내는 건 투어 오퍼레이터, 홀세일러때 일명 투어 오퍼레이터, 여행의 도매업이다. 즉 프린스 소재업자죠. 소비자업자하고 소재 제공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상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리테일러에게 판매하게 하고, 리테일러는 소매업자, 아까 말했듯이 직접 소비자고, 랜드 오퍼레이터 지상수배업자, 그라운드 오퍼레이터, 이건 인바운드 에이전트라고 그러죠. 인바운드, 요거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을 때 배운자면 인바운드라는 게 있고 아웃바운드라는 게 있어요. 여행사에 여러분들 필드에 가면 우리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여행업계에서는. 인바운드는 뭐냐?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 아웃바운드는 국내에서 나가는 거. 이게 업이에요. 그래서 그라운드는 들어오는 거를 다루는 거죠. 랜드 오퍼레이터는 해외 좀 주로 나가는 거. 국내에서 해외로 여행 일정을 나갈 때 하는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하는 거죠.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에서 태국을 간다. 그럼 태국에서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대신 수배해달라는 랜드 오퍼레이터, 지상 수배업자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라운드 오퍼레이터라고 미국은 또 따로 하나 또 만들어놨어요. 요거는 이제 인바운드 여행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즉 해외에서 국내 들어올 때 사용하는 국내에 있는 하나의 여행사를 갖다 인바운드 에이전트, 그걸 갖다 그라운드 오퍼레이터. 요거는 이제 미국은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대한민국은 그 랜드 오퍼레이터가 그거하고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도매업, 소매업, 랜드 오퍼레이터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나누지만은 미국은 그라운드 오퍼레이터라는 것을 갖다가 운영이 또 따로 이름을 정해놓고 하고 있다. 요거는 해외에서 국내 들어오는 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관광이 아까도 있듯이 주체와 객체 그걸 연결시켜주는 매체 이렇게 세 개가 있어도 우리가 관광 현상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언급하는 이유는 이런 것을 이루어지는 이 세 가지인데 즉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여행업에서 각각 세 가지의 위치에서 여행업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 아, 여행사가는 관광의 주체자인 관광객에 비해서 보는 기능과 네? 또한 여행 상품 소재를 구성한 소재 제공업자가 보는 그 객체 혹은 여행의 그 매체 그 매체가 뭐예요? 연결시켜 주는 거죠. 연결시켜 주는 거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알선도 해주고 대신 대리로 계약도 해주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나 연결시켜 주는 건 또 뭐가 있어요? 교통편도 연결편이에요.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교통도. 그렇죠? 이런 것들이 된다. 자,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여행사는 어떤가라는 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사업자에서 봤을 때의 기능을 보는 거예요. 여행을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누구한테? 관광객한테. 예약과 수배를 대신해 줘요. 누구를 위해서? 관광객을 위해서. 여행 상품 판매도 해요. 이건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것도 당연히 여행 사업자 입장에서 보게 되는 해준다. 그다음에 수속도 대행을 해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관광객을 위해서 여행업에서 하는 거거든. 여행 사업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비행기표를 구매를 해주는 거예요. 판매한다는 얘기예요. 이 발권한다는 거는 비행기표를 구매한다는 의미예요. 그다음에 비행기표 구매하는 행위 이거는 여행 사업자에서 하는 거죠. 여행사에서 한다는. 호텔에서 안 하잖아. 항공 저기서 안 하잖아. 그렇죠. 기차에서도 안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행 일정을 관리해 주죠. 여행 일정을 만들어주고 여행 상품을 개발해주고 그거를 갖다 안내도 해주고 그다음에 정상기능 당연한 거죠. 돈을 벌고 얼마 들어가고 얼마 나갔고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뭐다? 여행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서는 뭐예요? 두 번째로서는 고객 측면에서의 기능을 우리가 살펴보자. 고객에서 봤을 때는 여행사를 이용하는 이유예요. 편리하죠. 모든 거 다 알아서 해주잖아. 내가 원하는 걸 딱 얘기하면. 다음에 종합 서비스죠. 먹는 거, 자는 거, 이동하는 거, 보는 거, 즐기는 거, 체험하는 거 다 정리해가지고 깔끔하게 종합 서비스. 그다음에 제안을 해주죠.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 아, 그거는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몽골을 가는데 지금 몽골 가면 안 됩니다. 왜? 몽골은 지금 너무 추워서 가면 안 되고 대신 따뜻한 나라인 호주나 뉴질랜드 쪽으로 가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12월이나 1월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제안을 해주고 그때 좀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조성력을 갖고 있다. 다음은 이제 염가성이죠. 여행사들은 호텔이 됐든 항공사하고 대량 계약을 맺어가지고 요금을 조금 싸게 하죠. 그러니까 사실 최초 시초가 뭐예요? 영국의 그 산업혁명 시 이후에 생겨났던 토마스 쿡이라는 여행사가 맨 처음에 시도했던 게 뭐예요? 기차와 철도 회사와 해가지고 나 이만큼 보낼 테니까 그 기차비 좀 깎아주소. 그래가지고 깎아가지고 사람을 모아서 갔던 것이었죠. 그게 바로 여행업의 최초의 단체 패키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정보도 제공해 주잖아요. 응? 고객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아, 그 호텔은요 어떠어떠하고요. 그 차량은요 어떠어떠하다. 그 방문지는 어떠어떠하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보내준다라는 거죠. 그러한 정보를 갖다 제공해 주는 거죠. 바로 이게 여행업을 하는 일주를 중요하게 보게 되면 고객 측면에서 이런 것 갖다 느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매개체 측면 연계시켜 주는 거죠. 주체를 대리해 주는 거죠. 주체를 대리해 준다. 즉 주체를 대리해 준다는 게 뭐예요? 관광객을 위해서 대신 계약을 해 주는 거예요. 객체도 마찬가지죠. 관광 소재를 갖다 제공하는 업체가 바로 관광 객체잖아. 관광 이 객체를 갖다 대신해서 계약도 해주고 홍보도 해주고 알선도 해주잖아. 걔네가 직접 해야 되는데 여행업이 해주고 있는 거야. 그다음 관광 매체의 대리인들 역할도 마찬가지죠. 교통을 예약을 해준다든가 정보를 대신 해주는 거냐. 정보 전달 같은 거. 그래서 서로 연결시켜 해주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여행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행업의 특성. 이 여행업의 특성은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